이번 영상은 평소보다 긴데 설명할 게 많은 화였습니다. 대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만큼 얻어가시는 게 많을 겁니다. 신캐릭터도 등장하고 여러 의문점이 많이 드는 과거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원작을 참고하여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에키드나가 살아있는 시점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먼저 말하고 가겠습니다. 성역의 과거를 비추는 이 시점은 400년 전이면서 아직까지 사테라가 세계를 반으로 집어삼키기 전입니다. 에밀리아의 과거가 100년 전, 류주의 과거가 400년 전입니다. 이제 로즈월의 회상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이 회상을 100% 이해해야 나중에 로즈월의 행동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힘겨워하는 로즈월. 그 앞에 에키드나가 등장합니다. 로즈월의 과거 회상은 리제로 본편만 읽으신 분이라면 처음 보는 장면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장면은 본편이 아닌 특전 소설에 실려있던 내용으로 이 장면을 넣지 않았다면 초대 로즈월이 에키드나를 따르는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잘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에키드나는 단 한 번의 키스를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로즈월이 따르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키스가 로즈월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설명하자면 400년 전, 이 당시에도 마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만화를 발산하는 방법을 몰랐던 로즈월의 고통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명의를 불러도 해결되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아 사람들은 점차 무관심과 무시로 일축하고 가족들조차 내버렸죠. 사람들은 로즈월에 대해 출중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걸 상쇄시킬 만한 큰 결함이 있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격식을 차려야 하는 중요한 장소나 가족들과 있을 때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고통 때문에 로즈월은 메이더스 가문의 짐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즈월은 운명을 받아들이며 살기로 결심하고 고통이 찾아올수록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숨어 고통이 지나가기를 홀로 견디는 대처를 합니다. 그러다 다시 고통이 찾아와 숨어있을 곳을 찾던 로즈월이 마침 빈 방을 발견해 이곳에 왔다는 게 이 장면입니다. 로즈월은 에키드나를 처음 보자마자 황홀감을 느낍니다. 로즈월은 고통이 이제 환각까지 동반하는 건가라고 생각하면서 에키드나의 전율적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やはり君は不思議な人物だ。こうして普通に僕の前にいられるんだからね。 예전에도 나왔지만 보통 에키드나와 마주하면 사람들은 토를 하게 됩니다. 발마기 때문에 토한 게 아니면서 자신의 앞에 선 사람이 토하는 건 에키드나에겐 익숙한 일이었기에 개의치 않아 했죠. 로즈월은 아름다움을 망쳐놓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수치스러움에 머리가 새하얘집니다. 그 순간 에키드나가 키스를 하고 로즈월은 혼란에 빠져 생각하는 것을 그만둡니다. 로즈월을 괴롭히던 건 병이 아니었고 발마기였습니다. 메모리 스노우는 팩의 발마기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방대한 만화를 사용하면서 발마기를 넘겨보냅니다. 이렇게 발마기가 찾아오면 만화를 빼줘야 합니다. 今日まで誰も君を理解できなかったはずだ。だが私は君の苦しみがわかる。 에키드나도 한때 발마기의 해결법을 몰랐던 적이 있었기에 로즈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로즈월은 누군가 내 병을 고칠 수 있기를, 누군가 알고 있기를, 누군가 날 이해해주기를 간절히 바라왔습니다. 이 순간의 로즈월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私は魔女だ。たまに善行もする悪い魔女だよ。君は 자신을 구원해준 마녀가 자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로즈월은 집에서 짐 취급받으면서 메이더스 가문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대해졌고 그게 진실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즈월은 자신의 이름을 밝힐 때에나 누군가 자신을 메이더스라고 부를 때마다 항상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인물이 자신의 이름을 묻는 것에 로즈월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로즈월이 에키드나를 스승으로 삼고 따르는 이유였습니다. 로즈월은 이후 가족에게 받은 치욕을 되갚아주고 가문을 찬탈할 수 있었다며 에키드나에게 은혜를 느낍니다. 다만 정상적인 가문 승계가 아니라 찬탈이라는 점으로 어떤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단어로 보면 예상이 갑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으셨나요? 지난번부터 빠르게 눈치채신 분이 계셨지만 이번 화에서 회상이 끝났으므로 말씀드리자면 에키드나의 눈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눈은 사람의 얼굴 중에서 가장 개성이 뚜렷한 신체 부위입니다. 400년 전 살아있을 적 에키드나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는 후반부에서 밝혀질 큰 복선 중 하나이므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ということは君はあの日のことも知ったんだね? 분명 류주의 과거는 400년 전이고 초대 로즈월입니다. 하지만 마치 로즈월의 태도는 잘 아는 것 같이 당사자인 것처럼 말하죠. 이 또한 큰 복선입니다.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성역의 3인조 베티는 류주에게 글을 가르쳐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급변하고 베티와 로즈월은 다급하게 에키드나에게 갑니다. 로즈월은 그 남자가 찾아왔다고 하죠. 에키드나가 하려는 것은 결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이 없었죠. 스킵된 에키드나의 대사에 따르면 결계 없이 놈을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 안정권을 확보 못하면 반드시 놈에게 필멸한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류즈가 자신이 핵의 보탬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류즈는 에키드나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傷つけて貶められる。それがハーフエルフの宿命だ。 이 시대엔 혼혈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일이 만연했기에 혼혈들은 힘든 삶을 살았는데 류즈는 더군다나 하프엘프입니다. 일단 대외 명분으로 성역은 혼혈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든 장소인데 류즈는 이곳에서 행복을 받았습니다. 성역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지만 작가에 따르면 그렇다고 이곳에서의 생활이 전부 거짓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불충분한 상태에서 핵을 만들려면 류즈의 오드를 촉매로 성역의 핵을 만들어내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그 말은 류즈를 제물로 바쳐야 하고 다시는 셋이 함께하는 시간이 올 수 없다는 것이었죠. 술식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벌러가는 로즈월. 피 거품을 뿜어내고 땅바닥에 처박혀 있습니다. 연령은 20살 안팎, 광대 같은 옷을 입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우울의 마인 헥토르. 헥토르는 보이지 않는 물리력, 압력을 다루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작 묘사에 따르면 로즈월의 몸통은 압력에 견디다 못한 것처럼 찌부러졌다고 표현됩니다. 이를 이용해 찌부러뜨리던 수평으로 날려보내던 자유자재로 사용합니다. 또한 애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었지만 로즈월의 알고아를 내려찍자 땅에 떨어진 구체가 수축한 후 흩어진 묘사가 있었습니다. 헥토르 또한 판도라와 마찬가지로 구대제입니다. 현대에는 마녀인자를 가진 존재를 대제주교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는 마녀나 마인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우울의 헥토르 이외의 마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술식을 마친 에키드나가 나오는데 둘의 대화를 들어보면 면식이 있는 듯합니다.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현재까지 원작에서도 에키드나와 헥토르의 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 베아트리스는 류즈가 제물이 된다는 걸 모르고 데려갑니다. 류즈가 마수정에 들어간다는 걸 듣고 크게 동요하죠. 항상 일관되게 츤츤댔던 베티가 진심으로 동요하는 건 생애 처음일 겁니다. この場所は本当はお前たちのためなんかじゃなくて。はい、わかっています。 류즈는 성역이 단순한 선의로 혼혈을 바란 게 아니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곳에서 행복을 받았기 때문에 희생을 결심합니다. 베티가 말하다 말은 성역의 진짜 의미는 에키드나를 쫓는 헥토르를 어떻게든 손쓰기 위한 장소라고 나옵니다. 読み書きを教える約束が。 이 상황은 베티에게 굉장히 잔혹한 상황입니다. 원작에 따르면 이때 바깥에서 굉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둘의 싸움의 여파로 들리는 이 굉음이 류즈의 결단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베티 또한 류즈의 의사를 바꾸게 할 말을 다급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마수정은 베아트리스가 스스로 나른 것입니다. 성역의 핵이 되는 류즈와 결계의 적합성 확인까지 모두 베아트리스가 한 것입니다. 류즈가 제물이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말이죠. 덧붙여서 작가에 따르면 베아트리스만이 적의 위협을 모르기 때문에 이상론과 희망론을 믿는다고 합니다. 류즈도 로즈월도 에키드나도 헥토르의 강함을 알지만 베아트리스만 모릅니다. さよなら、베티. 지금까지 부르던 베아트리스 님이라는 호칭에서 베티라는 애칭으로 불러주며 류즈는 마수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다시 지난 19화로 가겠습니다. 結界を解くことがリューズメイエルの望みをわしらの始祖の願いを踏みにじるのではないかとわしはずっと恐れておった。 그래서 스바루가 성역을 해방시킨다고 했을 때 시마가 스바루를 감금한 것입니다. けどエミリアがそれをやってのけて全部がうまくいった時今度は世界中が誰にとっても聖域って言えるようになるさ。 에밀리아의 왕성 공약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풀리게 되면 온 세상이 성역이 된다고 스바루가 류즈를 설득하고 류즈가 이를 받아들여 해방을 수락한 것입니다. 14화에서 찻잔이 2개가 있고 류즈가 사라져 가필이 찾으러 달려나간 장면이 있었는데 이때 나눈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퍼즐이 맞춰질 겁니다. 이때 원작에만 있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10화에서 성역의 존재 이유는 에키드나의 불로불사를 위한 실험장이라고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이는 복제체가 만들어질 때 프로그래밍된 지식과 목적이었고 마수정에 들어간 진실을 본 류즈시마는 이 사실을 수용할 수 없어서 관리자로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우울이라는 존재는 금시초문이었지만 스바루만 구대제를 떠올립니다. 예전엔 8대제가 있었는데 우울은 나테로, 허식은 5만으로 합쳐지고 질투가 추가되어 7개의 대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의 9가 아니라 옛날이라는 의미의 9가 붙어 우울과 허식은 9대제입니다. 마녀는 400년 전 죽었는데도 지금까지 전승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흉포한 우울의 존재는 아무도 모르기에 람과 오토는 우울의 존재가 의도적으로 지워진 거라는 추측을 합니다. 왜 구대제인 허식, 우울이 등장했는지, 왜 숨겨졌는지 현재 원작에서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에키드나도 성역의 진짜 목적을 숨겼기 때문에 우울의 은닉에 동조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ベティを殺してほしいかしら。
친구 류즈가 마수정에 들어간 일에 에키드나도 사테라에게 죽고 로즈월 A가 이때 헥토르에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베티는 이 셋을 모두 잃고 혼자였습니다. 친구를 잃은 상처와 어머니에게 명령받은 그 사람과의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고서 400년의 공백은 베티에게 절망적일만 합니다. 여기서 로즈월은 자신과 스바루가 닮은 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항복 권고 장면에서 오히려 로즈월과 스바루가 다르다는 걸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바루는 3인조입니다. 이 화면에서 3인조에 대한 오브제를 살펴보면 그릇도 3개, 책도 3권, 촛불도 3개, 로즈월만 혼자입니다. 과거 3인조였던 에이메이더스는 이타적이었다면 혼자인 엘메이더스는 독선적입니다. 스바루는 로즈월에게 과거라는 키워드를 꺼낸 인물이면서 에이메이더스에 가까운 인물인데 원래 3인조였던 에이메이더스와 달리 혼자인 엘메이더스가 데뷔됩니다. 이 상징성은 스바루를 통해 로즈월에게 에이메이더스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의 로즈월과 초대 로즈월이 사고가 많이 다르다는 걸 나타냅니다. 로즈월은 400년간 한 명의 여성을 끝없이 마음에 그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의 불은 집념을 의미하는데 로즈월의 불은 400년간의 세월만큼 크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큰 불에는 장작이 필요합니다. 로즈월은 예지에서에 적힌 대로 행동하며 저택에 살인 청부를 보내는 것처럼 비원을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400년간 타오른 불, 로즈월의 집념은 걷잡을 수 없는 큰 불로 나아가고 있고 이 불을 끄려면 큰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원작의 스바루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심정이랑 비슷할 겁니다. 400년은 메이더스 가문이 성역을 관리한 세월입니다. 대대로 당주가 로즈월이란 이름을 계승하는 메이더스 가문에선 성역 관리 또한 계승되었는데 스바루는 그 이름과 사명이 가진 의미를 로즈월이 혼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즈월은 일족의 비원을 마치 자신의 비원이라고 맹신하고 있죠.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이 궁금증이 해결되는 날에는 사모하는 여성이 누군지 알게 되고 더 나아가 로즈월의 비원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로즈월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온 화는 없었습니다. 지금껏 로즈월은 장난스럽게 나오거나 전처럼 체념하거나 했었지만 이번 화에서는 처음으로 로즈월이 스바루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연출이 나오는 등 제법 진심이었습니다. 로즈월이 진심을 내비칠 만큼 동요하고 있으므로 스바루에게는 희소식이라고 생각되네요. 자신과 닮은 꼴이라는 주장을 스바루가 거절하며 나가고 마지막 이 대사가 너무 울분에 차 있었는데 평소와 다른 이 목소리는 로즈월이 맞습니다. 자신이 우위에 있고 스바루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강하게 믿고 있는 대사였습니다. 마지막은 에밀리아를 반겨줄 스바루는 어디 가고 남만 남은 상태에서 끝이 납니다. 원래 브레이크 타임은 안 다루려 했는데 이번 화는 연관 있는 부분, 기억해두면 좋을 부분이 있어 설명드립니다. 엘자와 로즈월이 미티어를 통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시점은 엘자가 저택을 습격하기 전입니다. 여기서 로즈월이 저번에 실패라고 했던 건 1기에서 휘장을 가져오라는 의뢰를 하고 엘자가 라인하르트로 인해 실패한 것을 말합니다. 엘자는 로즈월이 연극 같은 말투로 스스로를 가짜로 꾸미고 있다고 말하죠. 이 대사가 브레이크 타임에서 뿌리는 큰 복선입니다. 하지만 시청자가 보기에 로즈월은 한결같은데? 라는 의문이 들죠. 겉으로는 엘자가 잘 몰라서 오해하고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속은 로즈월의 핵심을 찌르는 대사입니다. 이 복선은 로즈월의 복장이 헥토르의 복장과 비슷한 이유, 그리고 로즈월의 말투가 헥토르와 비슷한 이유랑 똑같은 복선입니다. 이번 화에서 이 말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역시 로즈월의 복선이 풀릴 때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여담으로 엘자의 살인관도 나왔는데 엘자는 삶에 집착하는 인간을 마음에 들어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삶에 강하게 집착하는 사람은 엘자에게 창자 노려지기 십상입니다. 이번 화로 성역의 과거 부분이 모두 끝났습니다. 베아트리스, 로즈월, 지금껏 내막이 드러나지 않았던 캐릭터들의 심정을 느낄 수 있던 화였습니다. 로즈월이 항복하지 않았으니 다음 화는 엘자와 메일리를 막으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28 리뷰를 마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